부산 영도의 2월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골목 깊숙이 파고들어 낡은 간판들을 흔들고 빨래줄에 걸린 빨래들을 펄럭이게 만듭니다. 그 바람 속에서 카페 바다빛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서는 오전 9시 늘 하던 대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35의 나이,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그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첫 잔의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카페를 연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은서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쳐 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10년 전 약혼자를 잃은 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동정 어린 눈빛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영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사장님, 오늘 원두 주문 들어왔어요. 26의 직원 지훈이 뒷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이곳에서 일한 지 6개월째입니다. 성실하지만 때로는 무뚝뚝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창고에 정리해 두세요. 오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 낮에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동네 주민 몇 명이 들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은서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얽히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공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은서는 창틀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허름한 회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외투깃은 해져 있었고 단추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문을 닫은 뒤 잠시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에서 어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삶의 무게 같은 것. 은서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창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은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출렁이는 파도. 지훈이 카운터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르신 돈 없어 보이는데요. 은서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주문 받으러 가세요. 지훈은 마지못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메뉴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노인은 메뉴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문하실 거 없으세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여기 카페예요. 주문 안 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때 은서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주방 정리 좀 해주세요. 지훈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은서는 노인 앞에 섰습니다.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따뜻한 거 한 잔 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람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컵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듯한 목소리. 은서는 자리로 돌아가려다 문득 노인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낡은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해져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노인은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외투를 여미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노인이 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커피였소. 또 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은서는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자리였지만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카운터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 받아주면 계속 오잖아요.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은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2층 거처로 올라간 은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 차여 있던 시계. 왜인지 그 시계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혼자 정민의 얼굴. 그가 차고 있던 시계.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서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카페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노인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같은 시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외투,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은서는 카운터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앉았던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 은서는 묻지 않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메리카노, 어제와 같은 온도로. 컵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드세요. 매번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은서가 컵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컵을 받으려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소매가 살짝 거쳤습니다.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낡은 시계. 은서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시계는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은색 케이스, 검은 가죽 밴드, 유리에 난 금. 하지만 은서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이 살짝 보였습니다.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조심하시오. 노인이 재빨리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서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은서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에게. 은서는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민. 그 이름.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약혼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저 시계, 저 낡은 시계의 느낌,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지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쉬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은서는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은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시계가 정민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30분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보기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물잔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 좀 드릴게요. 고맙소. 은서는 물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계요. 오래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 것이었소. 은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드님이요? 그래, 이 아이가 쓰던 시계요.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더 물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례지만 아드님 성함이 노인이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최정민이요. 혹시 아시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정민. 틀림없었습니다. 은서의 약혼자였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어떻게 정민이를 아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이를 아시오? 어떻게 아시는 거요? 저는 그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은서는 황급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뒤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서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저 노인이. 은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민과의 마지막 날, 약혼식을 준비하던 날,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장례식. 은서는 갔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은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은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어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지훈 씨, 저 손님. 어떻게 됐어요? 가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괜찮냐고.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들어가요. 손님들 있을 거예요. 사장님. 괜찮아요. 은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에게 말해야 할까? 자신이 정민의 약혼자였다고. 아니면 그냥 피해야 할까?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은서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오면 말하기로,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시계는 멈췄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흘째 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문이 흔들렸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 하지만 끝내지 못한 대화에 대한 불안.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 안 오시네요. 그러게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서는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떠났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영도의 겨울비는 차가웠습니다. 바람과 함께 창문을 때렸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외투, 떨리는 손. 노인은 문 앞에 섰습니다.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흘 전과는 더 깊고 더 무거웠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리가 아닌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은서와 마주 보았습니다. 자네가 정민이의 약혼자였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켰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감춰질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작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요!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요. 10년 동안 우린 자네를 찾았소. 은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죽고 나서 장례식에 왔다 사라진 자네를 우리 부부는 찾았소.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왜 그랬소? 왜 도망쳤소? 죄송합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서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는 자네를 사랑했소. 매일 자네 이야기만 했소. 결혼하면 부산에 살겠다고.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겠다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소. 우린 자네한테도 위로받고 싶었소. 함께 슬퍼하고 싶었소.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오. 노인이 주먹으로 카운터를 쳤습니다. 컵들이 흔들렸습니다. 은서는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는 그냥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슬픔만 남았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견딜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민 씨가 떠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의 위로도 동정도 아무것도 제게 닿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요. 네. 비겁했어요. 저도 알아요. 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과 어머님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정민 씨를 지키지 못한 제가 너무 미웠어요. 노인은 말없이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피로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린 자네를 원망하지 않았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싶었을 뿐이요. 정민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길 바랐어. 은서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인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노인이 시계를 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오. 은서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민에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진 내가 아들에게 준 시계요. 25생일 때 노인이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민이는 이 시계를 늘 차고 다녔소. 사고 나던 날도 이걸 차고 있었지. 은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이 시계를 돌려받았소. 유리는 깨지고 바늘은 멈춰 있었소. 하지만 나는 고쳐서 다시 차고 다녔소.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살아왔겠지. 정민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복받쳤습니다. 어르신 정민 씨는 마지막 날 말했어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화해하고 싶다고. 꼭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고. 노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정민이가 그런 말을. 네. 약혼식 전에 꼭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노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난 몰랐어.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다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어리석게도 사소한 일로 다퉜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지. 그리고 사고가 났소. 노인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은서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카페를 채웠습니다. 노인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여? 박은서입니다. 은서 좋은 이름이구먼.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여몄습니다. 다시 올 거요.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소. 네. 기다리겠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도 이제는 다시 흐를 것입니다. 노인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은서를 찾았습니다. 은서는 카운터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가 아닌 카운터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은서는 주문을 마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오. 이번엔 제가 내겠소. 노인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은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아니요. 받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돈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은서가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깐 앉으시오. 이야기 좀 하고 싶소. 은서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서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심하게 화를 냈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당연하셨어요. 아니요. 자네에게만 화낼 일이 아니었소.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했소. 자네를 만났다고. 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울었소. 한참을. 그리고 말했소. 자네를 만나고 싶다고. 어머님께서요? 그래. 우리 부부는 자네를 원망한 적 없소. 다만 왜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요. 노인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소. 자네도 아팠구먼. 우리만큼이나.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소. 이제 그만 사과하시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민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어요. 은서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늘 웃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원래 그랬지.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정말 좋아했어요. 직접 내리는 걸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네가 가르쳐 줬구먼. 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의 웃음, 말투, 습관들. 은서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노인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민 씨는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했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해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약혼식에 꼭 모시고 싶다고. 노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소. 하지만 고집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소. 정민 씨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랬겠지. 닮았으니까. 둘 다 고집이 세니까.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더라면 그날 전에 어르신, 은서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 씨는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미워한 적 없어요.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오? 네, 확신해요.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아내를 데려오겠소. 괜찮겠소. 물론입니다. 꼭 오세요. 노인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시계를 풀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 양, 네, 이 시계를 자네가 가져주시오.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해요? 그건 아드님의. 그래서요. 정민이가 사랑한 사람이 간직해야 하오. 노인이 은서의 손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놓아줘야 하오. 정민이를. 그 아이는 이미 떠났소. 하지만 자네는 아직 살아야 하오. 어르신,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정민이를 기억해 주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그게 정민이가 바라던 일이오. 은서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은서는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은서는 시계를 카운터 옆 벽에 걸었습니다. 카페의 한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 시계 여기 걸어둘게요. 무슨 시계예요? 소중한 사람이 차던 시계. 은서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시계를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은서를 보자마자 여인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양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님, 정민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여인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서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은서와의 만남, 웃음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 시계 정민이 거지? 여인이 벽의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주셨어요. 잘했어요. 여기 있어야 해요. 여인이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민이도 기뻐할 거예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부가 돌아간 뒤 은서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정민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봄이 왔습니다. 영도의 골목길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카페 바다빛의 창문에도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지훈이 뒷문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요즘 지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그러게. 손님 많이 올 것 같아. 노인분들 오시는 시간인데 준비 더 해둘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요즘 카페에는 노인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최 어르신 부부가 동네 어르신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습니다. 이제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 커피가 참 좋아. 분위기도 편하고 젊은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환영받네. 어르신들은 카페를 아껴주었습니다. 은서도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커피값을 깎아주고 편하게 앉아 계시도록 배려했습니다. 지훈도 함께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최 어르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서 양 오늘도 바쁘네. 괜찮아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두 분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가져갔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편히 계세요. 어머님이 벽에 시계를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 시계 여기 있으니까 정민이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민이가 은서 씨를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행복했어요. 지금도요. 어머님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에게 다시 웃음을 돌려줘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카페는 더욱 붐볐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서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적었고 은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은서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지훈이 카운터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앞 골목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떠난 지, 은서가 도망친 지, 그리고 이곳에 온 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은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 씨 아버님이었습니다. 은서는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바다가 참 예쁘구먼. 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정민이도 바다를 좋아했지. 네. 자주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은서야. 네. 자네 덕분에 나도 정민이를 보내줄 수 있었어. 은서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놓아주지 못했어. 그 아이를 붙잡고만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민이는 떠났지만 우리 곁에 있어. 저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계속 함께해요.
자네도 이제 행복해도 돼요. 네, 정민이는 자네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요.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요. 내가 고맙소. 정민이를 그리고 나를 살려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하늘을 향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은서와 지우는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습니다. 벽에 시계만 남겨두었습니다. 사장님,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내일 봐요. 지훈이 나갔습니다. 은서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딸깍딸깍. 은서는 시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민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전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시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은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행복해. 은서는 눈을 떴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할게. 그날 밤 은서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민에게 오래 쓰지 못했던 편지. 정민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들도 잘 계세요. 우리 모두 당신을 기억하며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만나줘서, 사랑해줘서. 안녕.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은서는 카운터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 주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 어르신 부부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 바다빛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쉼터로, 기억의 공간으로, 희망의 장소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삶이라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벽에 시계가 울렸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소리.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정민 씨,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아요. 바다가 빛났습니다. 카페가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오늘도 계속 움직였습니다.